해외여행 이제 본물 터졌죠? 해외여행의 파트너입니다. 센스톡 통역기인데요. 쌍방향 통역기로 16개국 언어로 됩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쇼핑, 비즈니스 할 때도 외국인과 아주 전혀 불편 없고요. 목에 이렇게 거는 건데요. 아주 이쁘고 휴대폰보다 작고 간단합니다. 조작법도 간단하고요. 1644-1329 전화하시고요. 애국 기업입니다. 집에서는 또 학습기가 된다는데요. 영어, 중어, 일본어는 강의가 됩니다. 84권의 교재가 들어있습니다. 센스톡으로 16개국 통역하고 집에서는 학습기로 이봉규 TV 특별 할인 대매출입니다. 1644-1329 전화하시고요. 애국 기업이에요. 애국 기업. 아, 기가 막힙니다. 장만하세요. 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국힘당 당대표 여론조사 2개가 나왔는데 지지율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요.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했는데 안철수가 크게 앞섰네요. 59.2% 지지율이고 김기현은 30.5%. 와, 글쎄 차이가 무려 28.7%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약진이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거는 또 책임당원이 투표하는 거니까 책임당원 표심하고는 또 거리가 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벌어지나? 그런데 이제 국힘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갤럽에서 또 뽑았는데 여기서는 안철수가 60.5, 김기현이 37.1로 여기선 격차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0%포인트 조금 넘네. 그래도 20%가 넘네. 야. 그러면 이게 국힘당 지지층만 조사해도 20%가 넘고 그냥 전체로 조사하면 28.7%나 차이가 났다. 엄청나네요. 국힘당 텃밭인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에서도 안철수가 높네요. 58.7, 57.2. 그러니까 텃밭에서도 안철수가 이긴다. 와, 이게 이제 26일에서 27일 1,006명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데요. 그런데 자, 다른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다른 거는요, 요거는 뉴시스가 여론조사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건데 여기는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가 47.5, 김기현 44%. 그러니까 아까 보던 차이는 많이 줄어든 결과인데 이게 같은 여론조사가 이렇게 우리나라 여론조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런데 두 가지 공통점은 안철수가 이기고 있다는 게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이제 28일에서 30일간 이건 3일간 조사를 했군요. 아까 그거는 좀 하루가 더 많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504명 중 47.5%가 안철수가 차기 당대표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김기현은 44%니까 3.5%포인트 벌어졌는데 오차 범위가 4.37%포인트니까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그래도 안철수가 이기는 걸로 양쪽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거. 근데 이건 이제 지역별로 보니까요. 여기도 안철수가 부울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앞서네요. 아까 거는 이제 부울경에서도 앞선 게 갤럽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부울경에서는 김기현이 앞선 걸로 나오고 나머지 전 지역에서는 안철수가 앞선 걸로 세대별로 봐도 50대 빼놓고는 다 전 세대에 안철수가 이기는 걸로 나오네요. 50대만 김기현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다소 격차는 많지만 두 여론조사 보면 안철수가 이기는 게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봉규 TV에서 며칠 전에 설문조사한 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거하고 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5명을 놓고 했습니다. 뭐 구글엔지는 5명 이상 못하니까요. 그 결과 16만 명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16만 명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는 김기현이가 1등이고 58%, 황교안 19% 2등, 안철수 12%, 강신업 8%, 윤상현 2%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이봉규 TV니까 아마 좌파는 없죠. 중도도 없죠. 거의 저 보수우파 성향의 구독자님들이 하신 거니까 아까 그 두 조사하고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5일 전이니까 5일 동안의 표심이 또 바뀌었을 수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이거 5일 전 조사하고 시차가 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봉규 TV는 이제 보수 우파라는 점. 그래도 안철수의 이 부상 무시 못하겠는데, 그런데 이걸 저는 분석을 해보면 이게 차라리 장제원이 그 김장연대 나서고 난리 안 폈으면은 김기현이 낙승할 수 있던 분위기였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윤심이 김기현에 어느 정도 있다는 게 조금씩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나경원의 행동이 몇 가지 실수를 했잖아요. 두 가지 장관급의 위원장을 맡겼는데 기부대사도 맡기고. 근데 왜 당대표 나간다고 자기 욕심을 부리지? 이런 게 좀 실망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뭐 좀 잘못 이해한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대통령실하고의 갈등이 몇 개 나오면서 나경원에 대한 지지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럼 그냥 가만 냅두면 됐을 텐데, 그걸 갖다가 그냥 장제원이가 그냥 매일 그냥 윽박 지르고, 거기다 결정적으로 50명 초선들이 집단 린치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나경원이 이제 불출마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경원의 잘못을 알면서도 나경원이 좀 억울한 거 아니야? 이런 민심들이 돌았단 말이에요. 나경원이 잘못한 걸로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그냥 장제원이가 막 윽박 지르고 50명이 나와서 막 이러니까 잘못은 나경원이 했는데 오히려 나경원이 살아났어요. 분위기가. 불쌍하다. 불출마한 다음에. 근데 그게 어디로 가냐? 김기현한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반감으로 안철수한테 가버린 거다. 그러면 결국은 그 50명 초선과 장제원의 윽박지름이 안철수를 키웠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골치 아픈 게요. 지금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중앙선관위에서 이걸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하면 제2의 이준석 사태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그때하고는 다르죠. 이제 여론조사가 없고 100% 책임당원 투표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유리해졌죠. 유리하다는 건 뭐냐? 보수 우파 내지는 윤석열 정부 성공, 국힘당을 진짜 바라는 원하는 사람들의 그 표심, 이걸로 볼 때는 그때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중앙선관위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다 투표했어. 근데 발표하면 끝이야. 근데 누가 어떻게 투표했고 로그 파일이 어떻게 하나도 공개 안 해요. 그냥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 누가 이겼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자 그러면 확인 못해.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요청사항인데 황교안 대표도 그걸 주장하고 있고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중앙선관위는. 확인? 개통 같은 소리 하지만 지네들이 확인하면 끝이라는 거. 근데 거기서 뭔가 조작이 일어나면, 안 일어나길 저희들은 바라지만요, 그러면은 손 탈 수도 있다. 이제 100번 양보해서 손 안 탄다고 칩시다. 아주 100번 양보해. 그래, 공정하게 선거가 됐어. 모바일이 한 표도 이탈 없이.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자꾸 여론조사가 이런 게 나오는 게 이상합니다. 그때 이준석 때도 기억하시죠? 이준석 돌풍 무슨 뭐 이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게 언론마다 이런 걸 막 썼잖아요. 이준석 돌풍. 그리고 나경원이 주저앉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나경원이가 일찍이 주저앉으면서 안철수 돌풍을 지금 막 전 언론이 이렇게 여론조사 앞세우고 쓰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럼 안철수 진짜 돌풍인가? 물론 조금 전에 제가 해석한 대로 그 나경원의 잘못을 아는데도, 야, 너네들이 너무 집단 린치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장제원과 그 50명 초선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 반발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안철수한테 간 건데 그것도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 일정 부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거의 다 갔다는 건데 나경원 표심이 거의 다 안철수한테 갔다는 거예요. 김기현은 0.7%밖에 안 늘었어요. 그럼 다 안철수한테 갔다는 건데 과연 그럴까? 여기서 저는 마크가 일단 있고, 그게 자꾸 이 밴드웨건 효과라고 있죠. 막 돌풍 하면 진짜 돌풍인 줄 알고 따라가는 성향에다가 뭔가 미디어들의 그 어떤 무슨 뭐 카르텔 비슷하게 미디어들의 어떤 이런 움직임. 이준석 돌풍 때도 그랬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홍평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장제원 그 입 다물라. 당신 차지철 된다. 과잉 충성하는 척하다가 주군을 잡았잖아요. 차지철이가. 그 설쳐되면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잡는다. 김장연대가 지가 왜 연대야? 연대는 후보래야 연대가 되지. 그 연대하면서 뭐 며칠 전에도 뭐 기자, 정치부 기자도 만났고, 그다음에 이 국힘당의 아주 핵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라고 이름 대면 좀 곤란하지만 그 사람하고 술 한잔 했는데요. 전부 여럿이서 같이. 장제원이가 2인자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 정치권에서 파다하니까 이런 사고가 안 되니까. 장제원이가 왜 2인자야? 2인자가 되면 돼요, 그게? 2인자가 설령 됐다고 하면 조용히 있어야지. 김장연대라고 그러고 나경원을 그냥 린치하고. 그게 2인자가 할 짓이야? 그리고 왜 장제원이가 2인자가 돼?
돼요. 여기서 반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빨리 장제원을 단돌이 안 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지금 국힘당 당대표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총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총선 잘못되면요. 이런 사람 설쳐되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김기현이 돼도 걱정 안 되면 더 걱정이 됐어요. 김기현이가 된다고 칩시다. 그럼 김장년대 그럼 장제원이가 그 뒤에 있다는 건데 그럼 공천권을 장제원이가 절반쯤은 휘두를 수 있다는 건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국민 여론이 반발심이 나온다니까. 자, 그렇죠. 김기현이 돼도 만약에 김기현이 안 되면 더 큰 문제가 나와요. 안철수가 된다. 공천권 가지고 잡으면 안 나겠어요? 그러면 안철수 당대표야. 당대표는 공천권을 휘두르고 싶어. 자기가 당대표인데. 그런데 장제원이 거기서 또 가만히 있겠냐고. 자기가 미는 김기현이가 안 됐어. 근데 공천 다가와. 나는 내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 이러고 또 완장 차고 나서 내가 이인자식으로 뭘 이러면서 안철수하고 나경원이 찍어내리듯이 당대표하고 막 맞짱 뜨고 이러면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공천 파동 진박 그때 왜 진박 간별사 이러면서 공천 말아먹었잖아요. 그러면 또 윤심 대 안심의 뭐 대결 뭐 이런 식으로 언론들은 또 그게 재밌어서 막 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반사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 정신없어서 민주당으로 가요. 민주당이 만약에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서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이재명 체포로 가고 다른 당대표 내세워서 민주당이 정신 차리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휙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여기 여당이 이렇게 내분으로 난리가 치면 부정선거 훅 들어옵니다.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가야 부정선거였다간 큰일 나겠구나 하고 못 들어오는데 저게 뭐 윤심대 대통령실 대 안철수의 싸움 막 이런 식으로 막 정신이 없어. 내분. 그럼 부정선거 쓱 들어가도 니네 싸움 때문에 진 거 아니야? 이렇게 명분도 되니까 안심 놓고 부정선거가 들어와. 니네 총선 말아먹은 거는 니네가 자충수 둔 거야. 대통령실하고 안철수 당대표하고 싸워서 니네 이렇게 된 거다. 어딜 핑계대냐? 이렇게 돼. 국민들도 그래서 졌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김기현이가 대두 걱정, 안철수가 대두 걱정이 왜 나오느냐? 윤핵관 논란이 여기서 있으면 안 돼요. 핵관들은 다 있지.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핵심 관계자들은 있죠. 핵심 관계자들이 설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디서 저기 미국의 대통령 핵심 대통령 보좌관들 다 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다 있어요. 설치질 않잖아. 정치인들이 설치는 거지. 핵심 측근들이 왜 설쳐? 근데 장제원이는 자기가 정치인이면서 윤핵관이라면서 김장연대라면서 설쳐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비장한 각오로 이거 임하지 않으면요. 총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총선 과반 이상 이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나머지 국정운영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민주당이 과반되면은 국정운영 이제 스탑이에요. 그냥 탄핵 국면으로 갑니다. 부정선거 막아야죠. 부정선거 막으려면 일사불란한 걸 보여줘야 부정선거가 못하고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아이고야 골치 아프다. 지금 시간은 충분하니까 이걸 잘 단둘이 쳐서 설치지 않게 집단 린치 안 하게 하고 잘 모아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안철수도 지금서부터 잘 다독거려야 돼요. 혹시나 만약에 안철수가 당선되는 게 있으면은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잘 다독거려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렇게 하면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이렇게 왜 지금부터라도 잘 단둘이 쳐야 됩니다. 경고망동하지 말고 장제원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 그 비겁한 경도망동하지 말고 축제장으로 거기서 김기현이가 되면 좋고 안철수가 혹시 되더라도 안철수가 딴짓 못하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정치를 하게 이렇게 압박을 해야지 명분 있는 압박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 이거 비상 상황인데요. 이 여론조사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두 군데 오늘 나왔는데 두 군데가 다 안철수가 이기는 게 나오니까 이게 비상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준석 돌풍 때를 자꾸 이게 생각나게 하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얼마 시간 많습니다. 차분하게. 아이고.